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됐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고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요구하면은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must로 되어 있습니다. must로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95조에 보면은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을 해놨어요. 개정 이전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관을 지휘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여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여기에다가 상호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란에 게시가 되어 있고요. 197조의 3에 보면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인권을 침해했다든지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의심되는 사실을 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검사가 인식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건에 대한 기록, 그 등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체 없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검사가 요구하면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must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그 등본 송부해가지고 온 거를 보니까는 법령위반 인권침해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시정조치를 요구 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구하면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must죠, must. 그런데 이게 단서조항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7조의 3에 보면은 197조의 3에 보면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없으면은 빨리 그 이행해서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검사가 조치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할 일은 거의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들어줘야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만일에 이제 이렇게 시정조치 요구했는데 듣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송치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송치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라든지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 조항에는 누가 징계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검찰총장이나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그 징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경찰의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사법경찰관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는 사법경찰관은 요 신고하는 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이렇게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면 피의자에게 알려줘라. 구제 신청권이 있으면 피의자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197조의 4에 보면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하고 사법경찰관 수사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송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요거 이제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한테 송치 요구를 할 경우는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이 이제 혐의가 인정되면은 검찰로 보내서 검사가 법원에 기소해서 법원에서 유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되면은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경우 아니면은 사법경찰관이 영장 신청했는데 그 영장 신청 사건 관련된 경우 이런 경우에 보완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완 수사. 미비점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보완 수사도 해야 되니까 혐의가 있어가지고 송치한 사건 그리고 영장 신청한 사건 중에 미비점 보완 등 이런 그 필요가 있으면은 검사는 사법경찰관한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보완 수사. 이거 좀 보완이 필요한데 그 공소 제기하고 그 유지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좀 필요하다. 공소 제기 결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경우에 아니면 영장 신청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기각될 것 같으니 이게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완 요구하는 거를 이행해서 통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앞에서와 시정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해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구하는 거를 들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때 시정조치 요구 때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완 수사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검찰 측에서 보완 수사를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검찰 측에서 경찰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영장 신청 사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송치하지 않는 사건도 있잖아요.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어요?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송치하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다 송치하지 않게 되겠죠. 불송치가 되겠죠. 송치하지 않는 거니까는 불송치 사건이다. 송치하지 않는 거. 과거에는 범죄사건부에 기재가 돼서 입건이 되면은 전부 다 혐의가 있든 없든 송치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사건 종결권도 있으니까는 송치하지 않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뭐 이런 죄가 안 됨 이런 사건들 그리고 이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이런 사건들 그 수사 중지하는 사건들 검찰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송치는 하지 않지만은 그 수사 기록은 검사한테 송부한다. 이렇게 검사한테 주는 거예요. 송치는 사건이 완전히 검찰로 넘어가는 거고 그 송부는 검사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송부는 검찰로 갔다가 다시 경찰로 가는 거, 돌려받는 거, 경찰에서 검찰로 보냈다가 돌려받는 거, 이것은 이제 송부의 개념이고 송치는 검찰청으로 완전히 가는 거.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되는 거는 검찰청으로 완전히 보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은 검찰청으로 완전히 보내지는 않는 거. 송치는 하지 않고 다만 기록만 이게 그 정당한지 부당한지 그 기록만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일 있으면은 검사는 그 기록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검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 불송치한 사건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는 문서로 이게 뭐가 위법하고 부당한지 명시해가지고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법경찰관은 무조건 재수사를 해야 돼요. 여기 시정조치하고 보완수사 여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뭐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이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재수사를 요청하면 무조건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로부터, 송치한 거 말고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이거 불송치 사건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왜 불송치했는지, 그러니까 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 취지 이유를 통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사건 관계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의 신청은 기록이 있는데 해야 되니까, 기록은 어디 있어요? 경찰서에서 보관할 거 아니에요. 송치하지 않으니까 그 기록이 있는 데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의 신청을 하면은 사법경찰관은 그게 옳든 그르든 지체 없이 검찰로 그 사건 기록을, 불송치한 기록을 다시 송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의 신청을 하면은 송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송치했다는 그 처리 결과하고 이유,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시정조치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수사경합이 있는 거, 보안수사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재수사 요청하는 거,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시정조치 요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정조치 요구하고 뭐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하는 거냐? 수사과정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의심사실 신고됐거나 인식했을 때, 검사가 인식했을 때, 그 다음에 경합시 송치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언제 경합하는 거냐? 동일사실 범죄 수사 시. 이때 그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계속 수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송치 요구하면은 따라야 된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보내줘야 된다는 거고. 이제 보안 수사 요구는 혐의 인정돼서 송치했을 경우, 혐의 인정돼서 송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영장 신청 단계에서 그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죠. 송치 사건이라 영장 청구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불송치 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그 예외 경우에, 나머지 경우에 그때는 불송치 사건 위법 부당할 때는 불송치 시 재수사 요청하면 또 거기에 따라야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더 하면은 영장 청구 여부 심의 신청권 해가지고 그 영장 청구했는데 검사가 신청을 했는데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부당에 대해서 심의를 신청할 권한이 사법경찰관에게 이제 새로 부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정 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 개정 전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워진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고,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새로 개정된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검사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은 하여야 한다. 해주세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서는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네, 이게. 다만 그 단계가 좀 다르죠. 지휘받을 때는 송치하거나 말고, 송치 전이나 후나 지휘를 받는 거고, 또 송치 전이나 후나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개정 형사성법에는 송치 후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송치 후에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거. 물론 시정조치 요구하고 경합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보안수사, 송치한 다음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치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송부 후에 불송치 사건이니까 송부 후에 위법한지 부당한지 따져가지고 그때 또 개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전 개입이 없는 거죠. 사전 개입. 여기에는 사전 개입이 있었는데 개정 전에는 그 개정 후에는 사전 개입이 없는. 그 단계가 좀 바뀐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지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한다,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다. 용어가 바뀐 거죠. 이게 그 사전 사후 개입, 전부 개입 그 지휘할 때는 그 다음에 개정에서는 그 사후 개입. 근데 개정 전에는 지휘, 개정 후에는 요구, 요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거, 지휘에 따라야 되고 요구 요청하면은 거기에 또 해줘야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건 맞아.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해야 되는 건 맞다. 지휘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결론적으로는 이제 해야 되는 건 맞다. 이게 이제 그 화면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 말을 했는데 화면이 바뀌면은 여기 좀 중간에 말이 끊기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말은 이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휘는 그러면은 지휘하고 요구하고는 뭐가 다른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지휘는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단체를 이끌어 통솔함 해가지고 개정 이전에는 검사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는 이제 그런 체제가 됐던 거죠. 지휘를 하고 지휘에 따라야 되고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는. 그러니 개정 후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동등한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요청하는 것.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하세요 하는 거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거죠. 지휘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요청에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하세요 하는 거나 좀 해주세요 하는 거나 그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을 하긴 해야 돼. 이제 그런 그 취지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구의 의미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문의 문구 의미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경찰의 개정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특별사법경찰 관리 그 부분에 또 이제 개정이 있었는데 245조에 10 해가지고 그 개정됐다기보다도 그 전에 있던 걸 한 군데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변화된 내용은 없어요. 한 군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일반 경찰이 이게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특별사법경찰은 개시 진행, 일반 경찰은 개시 진행 종료까지 되니까는 종결까지 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겠죠.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지휘에 있으면 여기 따라야 된다 그대로 있는 거고,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때, 입건한 때에는 무조건 송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특별사법경찰은 변한 점이 없다.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개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범죄인지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칙, 그게 과거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그게 폐지되고 이제 특별사법경찰관리한테는 그 규정이 새로 이제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과거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라고 그랬는데 새로 제정된 그 특별사법경찰관리 규칙에는 범죄인지서로 바뀌었어요. 그 범죄인 용어가 바뀌었고,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 진행하고 종결권 없다. 입건하면 전부 송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그 내용만, 제목만 전체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 총칙 협력 수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변화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전에 다 있던 내용들이죠. 이런 거. 나머지는 다 있던 내용들이에요. 상호협력의 원칙 이렇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 다 있던 내용들이고, 여기에서는 시정조치 요구, 아까 그 법령 위반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그 다음에 수사의 경합,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안수사, 그 송치한 다음에 보안수사, 혐의가 인정돼서 송치한 다음에 보안수사, 그 다음에 영장 신청할 때 그때 보안수사하는 거, 그 다음에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하는 거, 위법부당할 때 그런 규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요거 이제 보칙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내용을
많은 조항은 아니죠. 크게 많은 조항의 변화는 없었는데 그 조항 몇 조문을 법조문으로 따지면 조문은 몇 개 되지는 않지만은 기존에 있던 형사소송 체계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그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